안녕 얘들아. 오늘은 13과 바로 시제일치와 그리고 화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다 같이 그래머 노트를 꺼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씩 같이 필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오늘은 13과의 첫 번째 파트 바로 시제일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시제일치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시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어에는 총 시제가 13개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했고요. 자, 그거를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복적인 습관, 일반적인 사실, 그리고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적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또는 1초라도 과거, 지난 일을 말할 때는 과거 시제를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보다 그 더 전 과거를 우리는 대과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과거 완료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표시도 해요. 과거 완료는 had pp라고 표현을 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예정된 일을 미래형이라고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4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것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내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했던 일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과거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하고 있을 일을 강조할 때는 미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계속 갑니다.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이것을 have pp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더 과거, 즉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럴 때는 이름에서 이미 추측하셨겠지만 과거 완료라고 해요. 과거 완료 had pp는 과거보다 이전을 과거 완료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과거보다 이전에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일어난 일을 말할 때는 과거 완료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는 요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느낌이 오셨겠지만 미래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개 중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아홉, 10개의 시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 시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장을 적을 때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으면 사실 괜찮아. 시제를 굳이 내가 원하는 시제 하나만 쓰면 돼요. 미래면 미래, 과거면 과거, 과거를 지내면 과거를 지내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 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어 동사가 생겼고요. 근데 거기다 내가 덧붙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를 그냥 붙일 수는 없죠. 바로 접속사를 이용해서 뭔가 앞에 나온 절과 뒤에 나온 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SV, 이 절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뒤에 나온 절을 이 주절에 종속됐다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접속사가 어떤 품사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사절 또는 명사절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조양이 때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자, 그때 다 접속사 파트에서 한번 나왔던지라 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시제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절과 이 종속절에 나오는 뒤에 동사의 시제를 오늘은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절, 종속절의 개념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절의 동사, 종속절의 동사
두 개의 시제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시제일치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자, 시제일치. 자, 시제일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절이랑 그리고 종속절의 시제로 나뉩니다. 자, 종속절은요, 항상 뒤에 있는 게 종속절이 아닙니다. 종속절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앞에 올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와야 되지? 컴마를 붙여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는 절이 바로 종속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를 볼게요. 즉,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시제가 현재다. 자, 그럴 때는요, 뒤에 종속절에서는 모든 시제가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시제가 현재면 뒤에 있는 시제가 모두 다 가능하더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모든 시제 예를 들 수는 없으니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생각합니다. 줄리가 예뻤었다고. 자, 그러면 I think 나는 생각해요. 자, 뭐를 생각하냐면 that 접속사 that을 연결할게요. Julie was pretty.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앞에가 주절이고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종속절이에요. 자,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동사를 보면 앞에는 think, 현재 시제가 왔고요. 그쵸? 보이십니까? 그리고 뒤에는 was, 과거 시제가 왔습니다. 달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주절이 현재면 뒤에는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계속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만약에 주절이 과거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과거인 경우는요. 잘 보세요. 과거는 과거가 오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가 와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동사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과거가 와야 되겠죠. 자, 조동사의 과거. 자, will의 과거는 would고요. 자, 그리고 can의 과거는 could고요. 그쵸? 기억하세요. may의 과거는 might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must, 뭐뭐 해야 한다, 뭐 should 이런 과거는요. had to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도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예를 같이 적어주세요. 나는 생각했다. 그가 아팠었다고 라고 해볼게요. 나는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제 I thought 과거로 갑니다. 뭘 생각했냐면 that he was sick. 자, 보시면 자, 문장을 분석해 볼게요. I thought가 주절이고요. that 접속사 뒤에 나오는 절이 종속절이에요. 자, 그리고 동사, 동사를 보시면 thought는 과거이고요. 종속절에도 과거가 와야 됩니다.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근데 모든 시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항상 영어는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수학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외인 경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외인 경우들은 뭐가 있냐면 자, 만약에 종속절이요. 일반적인 사실 또는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등을 나타내고 있으면 우리 이런 것들을 항상 뭘 써야 되지? 자, 불변의 진리, 일반적 사실, 그 다음에 속담, 격언. 우리 이런 것들을 무슨 시제 써야 됩니까? 그치, 현재 시제를 써야 되잖아. 즉, 만약에
이 종속절, 즉 뒤에 나와 있는 절에서 내용이 불변의 진리, 일반적 사실, 속담, 격언이면 과거를 적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 나는 배웠다. I learned. 뭘 배웠냐면 물이 끓어요. 100도씨에서. That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자, 보시면요, 얘들아. 이 앞에 있는 절과 이 뒤에 있는 종속절이요. 시제가 달라요. 자, learned는 과거고요. 우리가 과거라고 하면 뒤에 종속절도 최소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뭐가 왔냐면 현재야. 이때는 왜 현재가 온 걸까? 그치, 이 뒤에 있는 내용이요. 이건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즉,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과학적인 사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역사적 사실. 즉, 얘들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생각해봐. 무슨 시제를 적어야 될까? 과거를 적어야 되겠죠. 과거. 그치?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시제가 현재더라도 뒤에는 과거가 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경우에는. 자, 한번 정리해 볼게. 나는 압니다. I know. 뭐를 아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케이? 그럼 I know that 6.25 war happened. 봅시다. 그러면 나는 안다. 앞에 있는 절이 현재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종속절이 happened, 과거예요. 현재면 모든 시제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과거가 왔던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과거 상황이 현재에도 계속 지속이 되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도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즉,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예요. 자, 과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럼 과거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면 얘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 그녀가 말했어. She said. 뭐라고 말했냐면 that 그녀가 업로드를 한다고. 비디오를 매일. That she upload her videos every day. 자, 보시면 자, 분석을 해볼게요. 자, she said가 과거지. said 말했다. 자, 뭐를 말했냐면 종속절 보시면 과거지만 자, 지금 얘가 upload, 현재가 왔어.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거야. 즉, 앞에 시제가 과거지만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 업로드를 하고 있어. 현재도 지속하고 있어. 그럴 때는 현재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시제를 최대한 일치시켜주는 게 맞아요.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오케이? 자,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불변의 진리, 일반적 사실, 속담, 격언일 때는 무조건 종속절이 현재가 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요, 당연히 과거를 시제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